연애할 때 의뢰 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이제 돈을 경제적으로 좀 벌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또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 선물한 가격이. 그래서 막 명품 선글라스라든지 명품 지갑, 뭐 어떡해. 명품 신발 이런 것도 다 사주고 그 사람 뭐 아빠가 생일이라서 제가 막 케이크 주문 제작해서 꽃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보지도 못한 그런 아빠였는데 당연한 듯이 그것도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제 생일날에도 만났는데 꽃 한 송이도 안 사줬어요. 네, 근데 심지어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걔? 완전 별론데? 못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저를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란 말도 안 하고 어머, 속상해. 그럼 못생긴 애 막 이러면서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자 한 명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저한테 계속 매주마다 뭐 사달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비싼데? 이러면 야, 너 나 좋아한다면서 이런 것도 못 사주냐고 이렇게 좀 강요를 해요. 그래서 한 3-4번 정도 사주다가 저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해주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저한테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수를 탔어요. 저희 집에 막 찾아서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잠수를 했는데 제가 또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또 먼저? 다시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과문을, 반성문을 3장을 필사로 해오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찾아가니까 무릎 꿇고 그거를 읽으래요. 무릎 꿇고? 마음고생이 많으셨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인기 많고 너무 매력적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 강박적 순환, 리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퐁당이 님이 나는 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겪을까? 의뢰 연애에서 벗어나는 방법 있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요. 누가 주체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주체여야 돼요. 남자친구가 주체가 돼서 연락이 올 때 막 달려나가고 싶은 이 걸음을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나는 정말 오늘 나가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오늘 정말 만나고 싶은가? 이거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거라든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언제나 나는 어떤 마음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거를 늘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약간의 규칙을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중에는 안 만난다. 주말에만 만난다. 초반에, 연애 네, 초반에는. 네, 예. 초반에는 약속된 예정된 날짜를 연애 초반에는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해야지 내가 멘탈이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처럼 모태솔로는 아니었던 거네요. 연애를 하셨었네요, 예전에는. 아니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썸도 안 탔어요? 저는 안 탔어요. 스킨십이나 네, 뽕, 네, 뭐 키스, 뽀뽀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네, 안 해봤어요. 그럼 철벽이님은 마음에 드는 남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근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죠. 많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제가 그냥 연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예 해보질 않은 거잖아요. 그쵸. 해보고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잖아요, 해보고. 저는 한번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면, 연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모르는 네. 거고. 저는 지금 제 스스로가 너무 충만하거든요. 제 소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여도 잘 살고 혼자라서 행복한. 근데 저는 저희 딸이 비연애주의라면 저는 좀 찬성할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사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좀 힘들어서 그냥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한가인님 말씀해주신 그 이유도 있어요. 저는 감정 소모하는 것도 별로 안 그래서 좋아해요. 내 딸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자기 일에 다른 성취나 다른 거를 추구하기를 원하지 굳이 막 너무 힘든 사랑의 감정 싸움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또 결론도 잘 모르는데 연애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기 낳았을 때 다 한 번씩 성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앞전에 연애하지 않았던 내가 그렇게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이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내가 초이스하기 나름이지 굳이 꼭 연애를 해야 되고 더 성숙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하나의 초이스인 것 같아요. 관계를 공격과 공격을 받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의 기본 근원은 되게 부모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잘 살펴봐야 해요. 완전한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좀 많이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외도를 이제 많이 하셔서 집에 잘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이제 안 들어오시다가 이제 아예 나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크겠다 이렇게 다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아버지가라는 존재가 희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란 그냥 나에게 DNA를 부여해 주신 분.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너무 동감. 저도 사실 이렇게 막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움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것조차도 없다면 미운 마음 자체도 사실 안 들거든요. 무감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무감정.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 집에 갔을 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갖지 못했던 이 따뜻한 가정의 모습과 그 TV에 나올 것 같은 막 찌개가 끓고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는 어땠냐, 너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너무 따뜻해 보였고요. 그게 제가 일찍 결혼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울타리가 돼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철벽이 님도 그런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딱 그 순간 어떤 이제 내가 쌓아놨던 이런 벽 같은 게 딱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면 내가 좀 믿고 안심하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좀 일찍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아기를 돌봐주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제가 치유를 받아요. 진짜. 남편이 둘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때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내가 바랐던 아빠의 모습이 우리 신랑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치유가 많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족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어쩌면 남편한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음이 되게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남자인 걸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원래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는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조금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더 완벽해져야지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20 몇 년 동안 계속 가꾸고 계속 제 자신을 재단하고 완벽해지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까지 내성적이고 그리고 되게 뚱뚱하고 그 되게 못생겨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왕따를 당했어요.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모든 거에 표적이 제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러면 쉬는 시간에 걔는 저를 때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를 괴롭히면은 선생님이 제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보고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야 민동성 너 왜 떠들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를 괴롭히는 애가 저한테 그 계약서를 쓰자고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5,000원만 줘라. 그 내가 너를 안 괴롭힐게. 라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고 산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그 계약서를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겠네요.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친구하고 짝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제 옆에 이렇게 앉더니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한텐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는 저는 그 앞에서 계속 저 호감이 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 거절의 의미가 들어오면 진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에 안 나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진짜 그냥 같은 동성애 형으로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그런 학교 때 그런 괴롭힘을 당하던 어떤 약자였다를 고백하는 건 저는 그냥 같은 남자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우리 쓸쓸이님이 이미 그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쓸쓸이님이 완벽한 사람 이꼬르 강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저도 경험을 했어. 네. 저도 뭔가 이렇게 더 완벽하게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제가 데이터로 알게 됐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저 사람이 좋은지 난 그냥 저 사람이 있을 때 즐거운지를 보고 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날려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쓸쓸이님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